아, 다들 안녕하세요. 어, 무량대수 사실 취지가 좋잖아요. 오늘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렇게 좀 뭐랄까 원래 그 예수님이 안식이 다음날 부활하셨거든요. 초실절. 근데 그날이 하필 일요일이에요. 그 당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일요일날만 올릴까 하다가 우리가 그 무량대수란 범주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양음자부터 뭐 이렇게 계속 세가지고 막 뭐 10의 1조승 뭐 어쨌든 엄청 그 많은 그 높은 그런 지식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을 연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수요일 금요일도 올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렇게 지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언제 올리냐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하다면은 글쎄 일단은 우리들의 열심이 중요한 거고 그런 어떤 뭔가 지식을 좀 더 얻고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뭔가 좀 더 내 삶이 좀 더 늘어나고 나중에 뭐 그 수명 연장의 꿈이 더 이상 꿈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명 연장의 꿈이 더 이상 꿈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데 뭐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이제 한 몇 년 후면은 거의 코앞까지 와 있다 해가지고 뭐 그런 유전자 캡슐 같은 게 담긴 물만 이렇게 마셔가지고 그 질병도 낫게 하고 뭐 카멜레온이나 아니면 도마뱀의 유전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팔이 없는 사람이 다시 팔이 쑥 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거의 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거의 타임즈에 실리면 코앞까지 와 있대요. 그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저희의 그런 목표가 이 무량대수라는 범주 안에 지식을 얻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수명도 늘어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중요한 거죠. 그런 어떤 나의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폭제가 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글쎄 일단은 일반 교회에서 수요일에도 올리고 금요일에도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요일은 뭐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그렇게 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요일날 지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중요하다 해서 3일 내내 올리면 어떨까도 싶고 그 일단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너 마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눌 얘기는 원래 일요일만 올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수요일도 올리고 금요일도 올리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느 날에 이렇게 논의를 하든 뭐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무량대수란 범주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예.
혹시 도중에 좀 날짜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랑 금요일도 하는데 네, 일요일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수요일 일요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지금 생각난 게 있거든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올리면 되겠다 생각 드네요. 예. 수요일 금요일. 그 언제 올려야 될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그냥 뭐 수요일은 확실하고 뭐 그냥 꼼꼼하게 하는 거죠. 예, 꼼꼼하게. 그 꼼꼼하게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단 얘기를 나누는 좋은 날이니까 한번 재밌게 같이 얘기를 쭉 해봐요. 그 무량대수 그 범주 안에 있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저희 몫으로 가지고 올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시작하면은 실제 현금 액수를 이렇게 만지는 순간부터 뭘 하고 싶냐면 60만원 그 옛날에 그러니까 8년 전? 8년 전에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전사님들 월급이 75만원이었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저는 그냥 60만원을 어차피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그분이 모자르거나 뭐 방세를 30만원 내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달 밥값을 10,000원씩 쓰고 뭐 이렇게 한 달 밥값으로 글쎄 뭐 아무튼 이타스타 해서 좀 모자르면 또 택배 일을 하든 물류 창고에서 분류를 하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원래 기초생활 수급 이런 거는 그 일을 못하게 딱 제한을 두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60만원씩 쥐어주면서 여기 같이 이런 무량대수랑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그런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양육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무량 뭔가 좀 일단 돈을 버는 각종 그 경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뭐냐 신이나 우리가 신이라고 칭하는 이들이라든지 어떤 그만큼이나 이렇게 똑똑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그 전에 일단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액수를 이렇게 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삶이 나아지는 걸 보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이 방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제 이쪽은 저기 제 등 쪽에 있는 것들이 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맞은편으로 이렇게 있는 데는 뭐 옷장도 있고 바닥 재질 이런 거 보이나 여기 벽지 이런 것도 사실 그 시장에서 되게 치열하게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올렸을 테고 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니 범우주적으로 무량대수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아마 유행에 타지 않을까 싶어요. 꽤나 수행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조로아스터교나 이런데 있기도 한데 각자의 수행법으로 딱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실제 근데 그렇게 쫙 퍼질 거면 진작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무량대수 범주 안에 이렇게 도달하고 그리고 번 돈도 한 명당 60만원씩 쥐어주면서 더 필요하면 물류창고든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하든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거 분류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지식이 자라게 하고 돈을 크게 만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량대수라는 이런 범주를 이렇게 목표를 한다는 게 11조승 이상 뭐 있고 또 이어서 뭐 이렇게 개수된 범주가 아마 그 정도쯤 된다고 해서 11조승을 그렇게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 제가 말하는 그런 수행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범주를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제일 재밌게 이 수행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뭐 양자 음자부터 뭐 무량대순 연도의 남녀를 이제 숫자 대신 숫자가 없으니까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숫자 대신에 계속 이어서 그런 활동으로 업장을 닦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내 업장이 닦이고 전생의 업이 닦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다들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진짜 그 뭐라고 하지? 저기 되게 그 전생의 업을 닦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면모가 좀 이렇게 뭔가 아무튼 또 효과도 제일 또 확실할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뭔가 좀 되게 귀한 정보 같은 뭐 그런 거 없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 실전성 있는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구글이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의 그런 실전성 있는 정보는 그 회사 안에 기밀 창고 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못 배우고요. 대학에서도 뭐 프로그래밍이 나오면 뭐 인풋, 뭐 스캔F, 뭐 프린트F,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초창기에 있을 법한 것만 이렇게 딱 알려주고요. 그리고 보통 그 이제 제가 배워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뭔가 실전성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줄 법한 뭐 그런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다 그 회사 기밀 창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이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방송으로 이렇게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 키보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까 싶기도 하고 글쎄 제가 일단은 뭔가 모티브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얼마를 이렇게 딱 주게 되면 그걸로 무엇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계속 그걸로 뭐 60만 원씩 쥐어주면서 같이 이제 개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 그 무자본 창업 이런 것 중에 혹시 괜찮은 게 그래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거 보는 사람도 나중에라든지 뭐 꽤나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유니크한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주는 편으로 갈 수 있어야지 그렇게 좀 뭔가 좀 이게 있을 텐데 저는 그 각 사람들도 이렇게 저의 그런 좋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각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영적인 힘이다. 어떻게 이런 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상상력이란 거 이렇게 두고 생각을 엄청나게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이렇게 생기기 마련이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영적인 힘, 생각의 힘, 상상력의 힘이라고 하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렇게 하셨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상상력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좀 좋은 정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그 신뢰도가 있을 수 있도록 경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근데 이 영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냥 무량대수란 범주를 같이 개척하자, 뭐 같이 개척하고, 그리고 뭐 그런 어느 정보로 이렇게 많은 돈을 만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그 영적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개척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각종 타입의 사람들에게 좀 뭔가 도움될 만한 걸 주는 거, 글쎄. 근데 그 영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수요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잡았고, 아마 수요일이랑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처리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네,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맞긴 한데, 수요일 일요일 날 하고 금요일은 아무튼 그 예배 드리는 날짜에 대해서, 이제 요일에 대해서 좀 이제 어쨌든 정해가는 기간이니까 예배 드리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글쎄, 일단 열심히 중요하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열심히 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일요일은 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뭔가 그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신약을 남겨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수요일 일요일은 거의 찬성이에요. 근데 금요일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저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그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너희가 지키고 있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이 그 초실절이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무교절인 날에 그 안식일 다음날이 초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딱 그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초시절,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성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 태양신 숭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일요일이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긴 한데 뭐 어쨌든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래서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의 힘, 뭐 이런 것들, 잠재력. 어쨌든 오늘이라는 이런 1시간 동안 이러저러한 기도를 이렇게 아니 뭐 기도가 아니라 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무량대수라는 그 범주를 이렇게 개척하는 뭔가 그런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 게 없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계속 그 양자 음자부터 시작해서 무량대수 연도의 남녀를 그 이후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뭐 밝혔다시피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빅뱅부터 빅뱅까지 창조부터 또다시 창조를 할 때까지 글쎄 빅뱅부터 빅뱅까지를 그 이렇게 좀 그 138억 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우주 역사가. 근데 그 시기를 이렇게 계속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무량대수 연도까지 그런 신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염두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약간의 전류 같은 걸 얻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뭐 트랜지스터로 무한대에 가깝게 증폭을 해가지고 행성 하나를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은 그런 선행으로 이렇게 전류를 얻기도 하고 전력 같은 거 에너지를 선행으로 얻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괴롭게 하는 걸로 얻기도 하고 아니면은 섬세하게 그런 뭐 시공간이 뒤틀어지지 않고 운영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이런 중력이 뭐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과저하되지도 않고 과부하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섬세한 거 뭐 불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라든지 주변의 상황들을 도움으로써 그걸로 얻는 방식을 그래서 이후 무량대수 연도까지 쭉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그 무량대수 이후부터는 그런 양자 음자부터 이렇게 숫자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으면서 정보를 얻기를 바랬는데 그 보통 그 청년들은 그 수준이 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좋아하던 아버지 입장에선 자기가 지식을 얻게 해준 그 고행을 그대로 딸이랑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일진이었던 아버지들은 자기를 그렇게 펑펑 놀게 해줬던 그런 안식하고 안락한 그런 많은 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의 그 국력의 한도는 딱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일단 국력의 한도는 31살까지예요. 남자 청년의 20살부터 딱 31살까지가 매번 그 국가의 국력이 되고요. 딱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그 수학에는 이런 법칙이 있대요. 그 수학학회 이렇게 페르마의 정리 마지막 정리 그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
수학에서 그 학회 그 뭔가 이렇게 검증을 요할 만한 그런 업적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기간은 그러니까 21살부터 딱 31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아들이 생기는 그 기점을 기준으로 아버지들은 몽땅 다 그 뭐 악의 철학자 뭐 이런 거 뭐 대빌 뭐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실제 그 나라의 국력은 21살부터 31살까지의 그 청년들의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이 안 좋게도 이 무량대수 이후의 범주를 이렇게 개척하고자 했던 시기에 그 별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29이지만은 이렇게 넘어왔던 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30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뭔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뭐 10의 1조승이다 뭐 해가지고 이 범주 안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괴롭기를 많이 바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괴로움을 많이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으로써 이렇게 좀 많이 그 내면이 성장하면 그러면 이제 돈도 손쉽게 벌 거잖아요. 그쵸? 돈도 손쉽게 벌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남자를 후려 잡아서 뭐 어떻게 뭐 자기의 장기말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놓든,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는 구조니까 이제 남자를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는 이제 그 사로잡힐 게 이제 있을 만한 그런 힘 같은 걸 가져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로잡을 만한 미모, 그게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그 각자 답을 아는 것 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딱 보면 뭐 남자 여자가 일단 서로를요 딱 알아봐요. 여자면 딱 여자네, 남자면 딱 남자네 이러고. 근데 가끔 가다가 예매한 사람이 또 있어요. 남자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가끔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여자인 게 분명한데 가끔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보인다는 게 그 내 시각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가끔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뭐 시각적인 거 이외에 가끔 변하는 뭔가 있다. 저는 그게 그 트랜스된 성역화, 트랜스젠더를 시도하는 그 남자와 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트랜스젠더를 시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남자는 힘을 항상 주목하거든요. 남자는 힘에 대해서 상실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근데 여자는 미모에 항상 집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남자도 여자도 답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안다. 그냥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상대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무량대수라는 범주, 일단은 구독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글쎄 지금 29분짜리거든요. 근데 3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29분 딱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 좋게 일단 하는 편이 좋을까도 싶고, 아니면 언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진면모 같은 걸 이렇게 뭐 그냥 뭐
뭐 나중에 뭐 좀 뭔가 좀 도움될 만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개척이 될 수 있을까도 싶어서 글쎄 그냥 1시간 잡고 얘기할까 싶기도 하고 1시간 잡고 얘기할까도 싶고 영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법을 다 가져볼까 싶기도 하고 일단 신천지의 그런 계시신학에 대해서 혹시 접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묘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다큐인데 유태인은 그 다큐를 보니까는 이렇게 뭐 사과를 깎는 거라던가 이런 뭐 각도라던가 뭐 아니면 자는 시간이라던가 뭐 그런 뭐 자는 시간 뭐 일어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뭐 몇 시에 모여야 되고 뭐 몇 시에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기도는 몇 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일일이 다 하는 그런 법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말미에 딱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저만의 유대교를 얻었어요. 저만의 유대교를 이룰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봤는데 그렇게 이사를 이렇게 살집을 이렇게 구하는 한 학생에 대해서 다큐가 말미에 이렇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 그걸 보고서 저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다양한 것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언젠가는 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기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대교의 위대한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교 그 법령을 가만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진짜 막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냥 계속 시키거든요. 그 법령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유대교의 힘이다. 마치 뭐 교훈 없는 떡처럼 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 알지 못하겠느냐? 그제서야 지하들이 저 누룩이 교훈이었으면 알았다. 뭐 하는 것처럼 무교병, 누룩이 안 든 빵처럼 그런 좀 뭐랄까 유대교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천지를 이렇게 보면서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이 없고 그냥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나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시험을 계속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물론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경탄할 만한 나중에 생각했을 때 경탄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내용 이상이 되는 그런 시점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대교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내용 이상이 되는 그런 시점을 맞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어떤 뭐랄까 불교에서는 호흡법으로 이렇게 주변에 대한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교도 이렇게 뭐 몇 가지 율법이 있고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 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란 분 자체가 모티브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티브가 되어주시고, 또 그런 정결하게 하는 셈처럼, 정말 그 사람으로 마음이 씻는 셈처럼 그렇게 그렇게 그런 계명들을 남기고 가셨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 불교는 이런 호흡법,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과 뭐 무의자연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과 조화되어 사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뭐 불교의 호흡법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각자만의 그런 어떤 도덕성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5가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나왔고, 신천지도 나왔고, 불교도 나왔고, 그리고 기독교, 신약이죠, 신약의 계명도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량대수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변에 그런 이타성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5가지 정도 나왔어요. 이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일단 금요일은 빼볼까. 글쎄 뭐 어쨌든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뭐 한번 잘 해봐야죠. 근데 지금 36분인가? 예, 36분이네요. 너무 길면 사람들이 좀 싫어할까 싶기도 하고. 글쎄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볼까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에게 화끈하게, 진짜 화끈하게 딱 도움될 법한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어떤 영적인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시크릿도 꽤 괜찮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지, 맞다, 그 시크릿 가지고 얘기해 보기로 했잖아요. 뭐 이렇게 마음 공부다 해가지고 뭐 글쎄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크릿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시크릿도 사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의 진정으로 믿는 거. 맞다, 믿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도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다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론다 번도, 그러니까 시크릿 저자인 그 시크릿에서도 뭐 구하라, 믿어라, 뭐 그러니까 뭐 백조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 어느 상황을 상상하고 이렇게 그 상황을 느끼고, 상상하고 느끼고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은 얻는다고, 그런 실제 그런 상황을 접한 불가능 가까운 사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례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크릿도 사람들의 그런 수행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일요일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을 이렇게 1시간이 우리 둘에게는 너무 버겁지 않나요? 솔직하게 저도 좀 버거워요.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 되게 충동적인 아닌데 직관적, 뭐랄까 글쎄 뭔가 항상 신에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병이
그게 진짜 막 이렇게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면 신병이 있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신과에 가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가끔 가다가 뭔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잘 느껴요. 되게 제가 좀 명상법 이런 거 기공 이런 거를 되게 오래 했긴 했는데 뭐 신이 됐든 뭐 누군가의 어떤 그런 소원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 내일 뭐 할 것도 있고 아 근데 신들도 걱정이 되나 봐요. 아야 너 뭐 내일 할 거 있는데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수요일이긴 한데 그냥 한번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글쎄 자주 올려볼 건데 아마 제 생각인데 맨 처음 올린 것보다는 맨 나중에 올린 게 제일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두들 안녕. 우리 다 한 100조씩 봅시다. 안녕.